자, 안녕하십니까. 이페스 코리아 에이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서티피케이트 포 에브리원 에이스 자격증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신성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간단하게 우리가 에이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에이스 자격증은 일반 인공지능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파이썬을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그런 포인트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목표 내지는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인데요. 에이스 자격증에는 총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와 KT가 같이 함께 만든 자격증인데, 에이스 자격증에는 일단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은 2025년 4월부터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물론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는 머신러닝과 같은 AI 모델링을 이해하는 범주를 넘어서서 내가 이런 AI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일종의 역량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또 국가 공인으로 자격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에이스 자격증과 학습 가이드 4개의 섹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어소시에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학습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이페스 코리아의 에이스 강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학습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학습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역시 AI로 그려진 건데요. AI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막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AI가 쏟아져서 저를 괴롭힐 수 있고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놀라움을 주고 또 압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AI랑 얼마나 친한가, 이 생각은 또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AI가 많아지니까, AI가 똑똑하니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 똑똑하다? 큰 착각입니다. AI가 쏟아지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이 AI에 대한 기본 원리, AI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야 우리가 쏟아지는 AI에 혼란스럽지 않고 내가 원하는 AI를 찾아 쓰기도 하고 내 사업, 내 업무, 내 일, 내 인생에 AI를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영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넋놓고 하늘을 바라볼 게 아니라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허깅페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허깅페이스라는 곳. 이게 개발자들이 그리고 AI 전문가들이 자신이 만든 AI 모델이라든가 그리고 회사에서 만든 AI 모델들을 많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자들에게 자랑치듯이 나 이런 AI 모델 만들었어 라고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요, 등록되어 있는 AI 모델 수만 151만 개입니다. 15개도 아니고 150개도 아니고 150만 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진다고 말할 걸로는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AI 모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요거는 제가 엊그저께 여기다가 입력해 놓은 건데 지금 보면 또 이것보다 더 많은 AI 모델들이 생성돼서 올라와 있을 겁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이런 AI 타임즈 같은 매체에서는요, 예전에는 AI 기사라든가 AI 연구한 내용들이라든가 AI 기술들이 일반 신문에서는 보통 볼 수가 없었어요. 네이버 일면신문이라든가 네이버 정치경제사회문화 이쪽 섹션에서는 보기 힘들었어요. IT 섹션으로 가거나 우리가 AI에 대한 기술들을 좀 보려고 뉴스에서 검색을 해야 나올 정도였는데 이제는 AI가 우리 일상의 대세가 돼버리는 바람에 일면신문에도 그냥 AI가 나오고요. 꼭 AI 매체가 아니더라도 AI 매체는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특정 언론사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네이버나 검색 포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뉴스들과 기사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AI와 관련된 글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AI가 일상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에이스 자격증인가? 왜 우리가
에이스 자격증을 따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이스 자격증은요, KT와 한국경제가 처음에 야, 인공지능을 전문가들이 그냥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산하고 그 다음에 AI를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전 국민들 대상으로 포 에브리온이거든요. 이라는 게 포 에브리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공지능을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없을까?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AI를 좀 알게 해드릴 수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등급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퓨처부터, 어린아이들이 따는 것부터 주니어, 베이직,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셔널 이 5개 등급의 에이스 자격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KT하고 한국경제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들은 민간 자격으로 나오게 됐었죠. 그런데요, 2025년 4월 달에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등급이 국가 공인 자격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그냥 민간 자격을 이제 공부를 해서 물론 이력서든 아니면 뭐 경력 포트폴리오 등의 에이스 자격증을 땄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경제와 KT의 어떤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공인되어 있는 기관에서 잘 받았구나라고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025년 4월부터는 국가 공인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인정한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과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제 국가에서 공인되어 있는 자격증을 내 이력서나 경력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내 밸류가, 내 가치가 기존에 땄던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든가 ADSP라든가 ADP 같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자격증들도 있지만 이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실제 실무에서 AI를 활용하고 AI 모델링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실제 코딩도 해가면서 시험을 보는 작업형 100% 실무 작업형 시험이다. 예. 그래서 14개 문항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국가 공인이 되고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14개 문항이 코드를 치는 거예요. 코드를. 그런데 그냥 예전처럼 우리가 옛날에 기사 시험 보듯이 그 코드를 머릿속에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14문항을요. 시험을 보는데 온라인 환경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여러분들 카메라를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노트북에 있는 그 카메라 있죠. 양쪽에서 저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디에서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으로 접속한 다음에 특정 코딩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코딩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은요, 그 시험 문제의 답이 나중에 나오면 합격이 판가름됩니다. 80점 기준인데요. 14개 문항 중에서 데이터를 처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과정, 그리고 분석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AI 모델링하는 과정, 이런 일반적인 쭉 분석하고 AI 모델링을 짜는 흐름대로 14개 문항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객관식 없고요. 여러분들 막 지식을 막 외워가지고 AI가 머리로 AI는 이런 거야, AI는 이런 기술이 필요해, 이렇게 따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기사나 ADSP, ADP를 따시는 분들도 이 어소시에이트에 한번 도전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개 작업형 문항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뭐 완전히 처음부터 하드 코딩이 아니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개 문항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코딩의 문법들을 다 일일이 외워가지고 하는 자격증의 시대는 이제 끝을 내야죠. 왜냐? AI의 시대지 않습니까? 생성형 AI 시대. 챗 GPT에 이런 코딩을 해줘라고 하면 정말 몇 초 만에 그냥 코딩 몇백 줄을 내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달달달달 코드 문법을 외워서는 안 되겠죠.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이 코드를 작성했다는 건 데이터 분석이나 AI 모델링에서 어떤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인 건지,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코드 리터러시, 코드 내러티브를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코드 리터러시는 뭔가요?
코드를 딱 봤을 때, 아, 저 문법은 이렇게 된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코드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는 그 다음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물이 뭐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코드를 봤을 때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격증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는 데이터 분석 자격증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오픈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오픈북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유롭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오픈북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코드 내러티브나 리터러시가 없는 분들은 내가 오픈북을 하고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하고 붙여놓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다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기본적인 코드의 이해 능력이 없다면 이걸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좀 당황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 문제에 딱 맞는 예제 데이터하고 적합한 코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코드의 이해 능력과 검색해서 그에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코드를 찾아가지고 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되면 그래도 이 에이스 자격증을 도전해 볼 만하다.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파이썬을 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뭐 1부터 100까지 모든 걸 통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소시에이트 등급 역량에 맞는 AI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파이썬 문법과 파이썬 코드 리터러시의 역량들을 키워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자격증이 있는 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파이썬을 해보지 않았지만 난 AI에 관심이 많고 AI를 좀 공부해보고 싶고 공부해서 이걸 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사업화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AI의 기본 상식의 저변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스는 KT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등급 중에 이 어소시에이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분석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뭐 피벗 테이블도 만들고 그룹 집계해가지고 통계 지표도 확인하고요. 시각화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를 들어와서 이 데이터에 뭐 이상한 값은 없는지 빠져있는 값은 없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의 평균 값은 얼마인지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AI 모델링이라는 게 뭐죠? 어떠한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이라는 게 뭐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할게요. 어떤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알면 나는 이 친구의 IQ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영향 요인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변수라고 하죠. 이 변수라고 하는 국영수라고 변수라는 걸 알게 되면 Y, IQ라고 하는 값을 예측해 볼 수 있겠네 라고 할 때 X와 Y 간의 관계, 데이터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의 덩어리가 모델링입니다. 자, 요 과정들을 공부하게 되고 시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AI가 다 해주는데 내가 AI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AI가 그냥 잘 쓰면 되는데 AI를 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엔진 원리를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되죠. 근데 언제가 문제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엔진의 세부 구조를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AI의 복잡한 내부 알고리즘을 모두 이해하지 않더라도 언제가 문제죠? 기본적인 운전 방법과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근데 이거 가족들하고 같이 타고 뭐 애인들하고 같이 타고 막 친구들하고 같이 타고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섰어요. 자동차 그 계기판에 경고등이 떴어요. 이게 오일이 잘못된 건지 엔진이 열이 나가지고 그런 건지 타이어가 빵꾸 난 건지 뭐 이런 걸 알아야 위기사항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엔진 원리를 깊게 파헤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가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고장나면 안 되겠네. 이게 중요한 거네. 라고 하는 AI가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일상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용자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이 자격증의 취지거든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 범죄, 우리 뭐 지문 같은 거 등록해가지고 지문이 이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잖아요. 우리 홍채를 보고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잖아요. 야, 그런 데이터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모두 다 AI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을 만드는 기본적인 과정들을 배우는 게 바로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AI가 알아서 표현해 줄 텐데 내가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뭐 직장에 보면 엑셀의 신, 뭐 파워포인트의 신 이러신 분 꼭 한두 분씩 계세요. 자, 근데 엑셀, 파워포인트 그분들이 만들었습니까? 그분들이 안 만들었죠. 그분들은 뭘 했어요?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엑셀을 가지고 그냥 가계부 쓰고 있고 표 만들고 있고 시간표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VLOOKUP 함수라든가 인덱스, 매치, 뭐 추즈, 다양한 함수, 심지어 VBA까지 해가지고 엑셀로 프로그램도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똑같은 도구를 주어지지만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면 그 도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요. 기술은요, 그냥 서랍 속에 있어서 특허 명세서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기술은 내 업무와 내 일상의 불편함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AI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모르면 그냥 우리가 불편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맞고 품는단 말이죠. 우리가 맞고 품으면서 해결한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150만 개라고 했잖아요. 상상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들이 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AI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지? 라는 정도의 일련의 프로세스와 흐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AI 기술이 많이 나왔네 하고 신기하는 게 아니라 이 AI 기술들을 이제 내가 불편한 것, 아, 이걸로 AI 기술을 적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업적인 그리고 업무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알고 그 기술의 원리를 알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해결책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어촌에서 이렇게 꼬막을 캔단 말이에요. 꼬막. 예, 꼬막을 캐가지고 이 꼬막이 하루에 얼마 캐졌는지가 궁금할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골에서는 이 꼬막을 우리 식육점에 있는 그 정육점에 있는 저울로 이 꼬막을 재겠죠. 꼬막이면 돼요. 꼬막. 예. 꼬막을 재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꼬막 재가지고 오늘 15kg 캐셨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 수첩에다가 이렇게 15kg 적어줘요. 그러면 여기 바닷물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 여기 바닷물. 이 바닷물이 다음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번져가지고 안 보이죠? 한 달 뒤에 꼬막 몇 킬로 캤어요? 100kg 캤는데요. 얼마 주세요?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15kg가 아니라 글씨 보세요. 이거 15kg가 아니라 13kg잖아 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죠. 자, 이게 21세기 그리고 우리 AI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AI를 배운다면 AI 기술에 대해 이해한다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야, 이 꼬막을 그냥 이런 전자저울 같은 데 대가지고 이 꼬막을 전자저울에 재면 전자저울에 재는 이 숫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전국에 있는 꼬막 캐는 할머니들이 다 이 전자저울을 동시에 재면 어느 지대에 꼬막이 많이 자라고 많이 캘 수 있고 또 날씨 몇 월 며칠 날 이 저울을 쟀는지 그리고 이 저울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알면 몇 월 며칠 날 날씨가 어땠는데 그럴 때는 꼬막의 생산량이 감소하더라 증가하더라 전국적인 인사이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AI 기술을 어떻게 써먹을 줄 안다라면 이렇게 불편하고 기존 유지되던 방식들을 좀 바꿔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리멤버라는 그 명함 관리 앱 아시죠?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냥 손으로 썼어요. 타이퍼들이 명함 보내주면 명함을 이렇게 타이퍼로 써가지고 올려줬어요. 근데 요즘에 뭡니까? OC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명함을 사진 찍기만 하면 텍스트를 추출해주죠. 근데 AI 기술이 더 늘어나면서 뭐가 됐나요? 이 동그라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정사각형에 이렇게 올리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놓거나 조금 멀리서 찍었을 때도 이 명함에 있는 외곽선을 그대로 인식을 해가지고 알아서 텍스트를 추출 잘해줍니다. 즉, 시대가 바뀌었죠. 기술이 바뀌면 시대도 바뀌죠. 기술이 바뀌면
내가 해왔던 루틴의 문제 해결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감들을 AI를 배우면서 우리는 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달달달 암기해가지고 실제 쓸모없는 장롱 운전면허 같은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코딩을 할 수 있고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코딩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특정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실제적인 코딩이라 해서 굳이 캐캐먹게 다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픈북의 형태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딩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과 실무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른다고 한다면 이 에이스 활용 능력은 실제로 영어 잘하는 토익 점수를 찾아내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토익이 몇 점이 넘어가면은 뭐 문법 잘해가지고 몇 점을 넘기면 뭐 영어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실전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찾는 영어 시험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AI계에서도 기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고 이론을 공부하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쓰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AI를 실제 코딩을 통해서 개발하는 객관적 평가를, 능력을 객관적인 평가로 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 활용 능력을 실제 업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에이스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오리진에 있는 데이터 컬럼의 분포를 보고 카운트 플러스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 검정색에 있는 코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저 파이썬 한 번도 안 해봤고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 단어는 보고, 이 단어는 보고, 이 단어는 보고 이렇게 문법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이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들고 올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프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내러티브 형태들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고요. 그 능력도 오히려 더 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취업 이직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당연한 거겠죠. 특히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되면서부터 누가 공인한다? 국가가 공인한다. 우리가 뭐 기사, 기술사, 기능장 이런 자격증 많죠. 근데 국가가 공인한다는 거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도 국가 공인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자격증이거든요.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최근에 실제로도 대학교라든가 대기업들이라든가 일부 공공기업들에서도 그다음에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취업 우대하는데 이 에이스 자격증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데이터 기반 지능 행정에 관한 법률로 이제 변경되면서 단순히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행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AI라는 인공지능의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법률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AS 자격증은 충분히 가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우기 전에는 AI가 그냥 신문에서만 봐서 AI가 알아서 잘 해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면접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 배운 후에는요, 좀 더 전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AI 모델링과 관련된 용어, 원리,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접을 본다면 그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면접 보시는 분 중에 AI 전문가가 많이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거짓말 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AI의 이런 모델링 기법이라든가 모델링 이름을 좀 거론을 하면서 나 AI를 좀 공부했어요,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면접을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밸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이스 자격증을 길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짧게 제 강의에 대해서 우리 이페스 코리아 강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짧게 이 강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파이썬 강의. 자, 파이썬 강의라고 해서 유튜브에 검색하면요 얼마나 나올까요? 몇백만 개의 컨텐츠가 나옵니다. 자, 시중에 교보문고 가가지고 파이썬 해가지고 검색해보세요. 아주 책들이 책장 하나 가득 차 있어요. 자, 우리가 파이썬을 A부터 Z까지 배우는 과정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A부터 Z까지 배우려면요, 몇 년 동안 파이썬만 공부하시는 분도 다 통달하지 못할 지경인데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우리는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파이썬의 코딩 방법, 그리고 AI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도 AI 모델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태블러 데이터, 즉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이 생겨 있는 정형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는 AI 모델들을 다룰 것이며, 지금 최근에 논문으로 발견되는 최신 AI를 다루는 게 아니라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AI 모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막 뭔가를 찾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섬, 즉 AI에 대한 기본 상식과 AI를 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역량을 키운다라고 한다면은 이 강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측면에 좀 초점을 맞췄다. 그렇다고 쪽집게입니다, 이것만 배우면 돼요, 그게 아니고요. 기본 파이썬 원리와 AI 원리들 다 알려주지만 좀 더 코드 리터러시, 코드 내러티브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 자격증을 접근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나는 좀 할 줄 아는데 파이썬 그냥 유튜브 보고 공부하지, 그리고 나는 뭐 검색해가지고 충분히 코드 따라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파이썬을 해본지 않았지만 나는 AI에 대해 관심이 있고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던 분들은 이 자격증을 통해서 AI와 파이썬에 대한 뼈대를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에이스의 14개 문항은 데이터 수집부터 탐색적 분석, 시각화, AI 모델링, 그 다음에 모델 평가, 딥러닝, 이 일련의 과정들이 쭉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의 관점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흐름대로 우리는 진도를 나갈 거고요. 14개 문항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대로 코딩을 쳐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분석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큰 그림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코드나 문법들이나 아니면 그 이론들을 좀 알려드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I 모델링이 만들어지는, 우리 모델링 하는데 도대체 뭐 패션 모델도 아니고 무슨 모델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델은 그냥 공식입니다. 공식. 이 공식에는 숫자가 그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숫자가. 이 공식의 숫자, 내가 학습시킨 데이터에 딱 맞는 공식이 들어가 있는 이 공식의 덩어리를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지는 흐름을 이해해야 이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안에 AI 모델링의 방식들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도요, 문과생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AI 공부하고 데이터 분석 공부하고 파이썬 공부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과생입니다, 저는. 네, 문과가 코드를 보면 어떻게 되죠? 좁니다. 네, 쫄지 말자는 거죠. 왜냐? 이제 생성의 AI가 코드를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만히 말로만 해도 모든 분석을 다 해줄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드를 봐도 쫄지 말자는 거는, 코드가 가로가 있고 뭐 이렇게 중가로가 있고 는이 있고 막 시그마 뭐 이런 애들 공식이겠지만 코드가 아니라, 이런 코드를 보면 아,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라고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거 보면 영어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배우지만 저 때는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서 야, 주어, 이거 동사, 목적어 보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쫄았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막상 중학교 가가지고 이거 하나씩 또 만지다 보면 내가 언제 그런 두려움을 느꼈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처음이 어렵지 쉬워지기 전엔 모든 게 어렵다라는 괴테의 말처럼 코드를 봐도 겁먹지 않은 그 의연함으로 이 강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 저도 코드를 보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코드를 봐도 겁먹지 않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때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AI는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 딥러닝 안에서도 제너레이션 AI,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근간은 유사하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해서 모델링을 만들고 평가하는 것까지는 유사하다. 그래서
AI든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생성 AI, 특히 AI는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빼더라도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 AI는 비슷한 근간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X,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X라는 값을 가지고 Y라는 값을, 원인이 되는 값을 갖다가 결과를 되는 값을 많이 학습시킨 다음에 새로운 원인이 들어가면 어떤 결과를 내줄지에 대한 예측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데이터 분석에서 차용을 했거든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이 영역들에서 우리가 엑셀 스프레드시트같이 생겨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X1, X2번째, X3번째, Y, XY2의 내용을 알면 Y값을 예측할 수 있다. 요런 수준에서 예측하는 모델링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생성의 AI가 쏟아지니까 데이터 분석 쪽은 아니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들과 결국에 우리가 생성의 AI나 머신러닝들의 이 중첩 단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데이터에서 무언가를 예측해낸다는 측면에서는 결합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에서 우리는 생성형 AI를 배우는 게 아니고 정형 데이터, 그것도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이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링을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문과생의 눈높이에서 AI를 접근한다. 물론 이론도 많고 뭐 코딩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제가 코드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십수년간 파이썬 데이터 분석하시는 제 선배님도 그렇고 제 동료분들도 막상 파이썬 코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은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물며 우리 문과생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이 코드를 이해하는 이 코드 내러티브, 코드 리터러시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문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리터러시를 배우겠다. 이런 코드는 이럴 때 쓰는 거고 이런 코드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다라는 것을 해석해드리겠다. 자, 그리고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와 생성형 AI와 함께 강의합니다. 그렇다고 생성 AI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지만 1강부터 차근차근 들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필요한 거 하나하나씩 듣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생성 AI로 혼자서 우리 에이스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나 팁들을 강의 그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북 시험이지 않습니까? 오픈북 시험 방식에 적응하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불러와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쓸모없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필요한 특성을 만들고, 여기서 특성이라는 건 아까 말하는 여기 X가 3개 있고 Y가 하나 있을 때 X를 하나 더 파생을 해가지고 X4를 만들고, 그래서 요 3개만 가지고 Y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1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예측하는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필요한 특성을 만들어가지고, 특성이라는 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피처. 자, 그리고 정제를 한 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각화로 분석도 하고 통계 지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되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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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라고 했을 때 요 3개 X 정도는 Y를 예측할 수 있겠구나가 판단이 되면 이 X 3개로 Y를 예측하는 모델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 이렇게 학습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인이 처음 된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에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 공부하십사를 요청드리고자 좀 말이 길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치는 게 있으면 제가 강의를 안 드셔도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에이스 자격증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내가 이 AI 시대에 생존 전략을 세우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에이스 자격증 소개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 신성진이었습니다.